2023 아시안컵 축구가 2024년도 1월 12일에 카타르에서 시작됩니다. 우승컵을 놓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23개국과 호주가 격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조에 속한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조별리그 통과를 위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바레인과 조별 예선 첫 경기를 하게 되고요. 1월 20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요르단과 1월 25일 목요일 8시 30분에는 최근 우리나라의 김판공 감독이 맡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말레이시아와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별 예선을 통과하면 16강, 8강, 4강 결승 경기에서 모두 이겨야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결승전 경기는 2024년 2월 11일에 열리게 됩니다. 전문가들마다 예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결승에서 만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바람대로 결승에서 일본을 압도하면서 이겨 64년 만에 우승을 이뤄내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현재 독일의 크린스만이 감독을 맡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정우영, 이재성 등의 해외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의 태극 전사들은 무난히 조별 예선을 1위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가 64년 만에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3번의 조별 예선 경기를 잘 치러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조별 예선 경기를 하게 되는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는 우리보다 전력이 강한 상대는 아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축구 경기인 만큼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조별 리그를 통과하면 D조 2위 팀과 16강전을 치르는데요. D조 2위에는 이라크 팀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라크는 현재 전력이 약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이라크가 아닌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6강까지는 우리나라가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8강에서 한 번의 고비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는 이란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란은 C조 1위가 예상되고요. 16강전에서 A조, B조, F조의 3위 팀 중 한 팀과 경기를 하므로 어렵지 않게 8강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팬이면 아시다시피 이란은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이란과 역대 전적은 33전 10승 10무 13패로 우리나라가 열세에 있습니다. 2023년 11월 30일에 발표된 피파 랭킹도 우리나라는 23위인 반면 이란은 21위로 아시아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란 팀이 강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선수 등 최근 들어 강해진 전력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할 상대는 아닙니다. 통산 전적에서는 우리나라가 밀리지만 2015년 이후 모두 5번의 경기를 치러 1승 3무 1패의 호각세를 보이고 있고 주로 많이 패했던 이란의 홈 경기가 아닌 점은 6대4 정도로 우리나라의 우세를 예상해 봅니다. 8강 고비를 넘어서면 4강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타르는 개최국이면서 이전 대회인 2019년 아시안컵 우승국이기도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8강전에서 1대0으로 꺾고 결승에서 일본을 3대1로 격파하며 우승을 했었습니다. 귀화 용병 선수들의 노하와 지난대 8강전에서 기록에서는 밀리다 극적인 한 방으로 우리나라를 꺾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데스매치인 토너먼트의 성격을 감안하여 작전을 잘 세워 대비한다면 이 경기 역시 6대4 정도로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승입니다. 아시안게임은 3회 연속 우승하고 월드컵도 10회 연속으로 진출하며 올림픽에도 9회 연속 출전해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시안컵과는 무슨 악연이 있는지 64년째 우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승에 진출한다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과 결승전 경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일본도 호주나 사우디 등과 경쟁에 이겨야 결승에 올라올 수는 있지만 피파 랭킹이나 최근 들어 보이는 전력으로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결승 진출이 유력해 보입니다. 결승에서 만날 대한민국과 일본,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일본은 2023년 9월 10일 피파 랭킹 16위 독일을 4대1로 대파하는 등
최근 A매치에서 24골을 넣으며 엘살바도르를 6대0, 페루를 4대1, 독일을 4대1, 튀르키예를 4대2로 캐나다와 4대1, 튀니지에 2대0 완승을 거두며 6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클리스만이 감독을 맡은 직후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최근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서 3대0으로 승리하는 등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대결에서는 81전 42승 23무 16패로 앞서고는 있지만 2020년대 들어 최상의 전력으로 붙지는 않았지만 이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의 결승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일본의 우세를 말하고 있지만 이구동성으로 한국은 거칠다라고 얘기하며 가장 큰 경계 요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클리스만 감독에게 조언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의 티키타카식 축구를 깨려면 퇴장을 피할 수 있는 몸싸움을 잘 활용하며 그들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경기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걸출한 실력자들이 4-5명 있습니다. 일본은 잔잔한 실력자들이 11명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들의 소속 리그에서 활약을 보면 그리 대단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표팀에 모여 오랫동안 같은 감독 밑에서 호흡을 맞춰온 것이 장점입니다. 승패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꼭 이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화이팅입니다. 화이팅!